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뼈저리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10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당한 사람입니다. 도끼에 발등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찍혀서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까지 싶으신 분도 있겠죠. 너무 무식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다, 정말 잘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쪽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무 과했고 미친 짓이었을지언정 저는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제 가슴속 시커먼 멍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름은 오선희이고 올해 43입니다. 이제 9살 된 딸 서은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이제 전남편이 되었네요. 그 인간 조경수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대형 가구 쇼룸에서 플로어 매니저로 일했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 근무 환경이 괜찮았기에 만족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 인간을 그 가구점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원래 남편은 좋게 말하면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최고의 사업가가 될 거라고 했고 자신만만했어요. 저한테 사업계획서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는지 또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사는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무맹랑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때는 저도 꽤나 순진하고 멍청했던지 그런 남편이 마냥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그 허세 가득한 허풍마저도 멋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홀라당 속아 넘어갔던 거죠. 남편은 원래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을 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프리미엄 원두를 파는 카페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커피를 꽤나 잘 아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 각 잡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보고 어깨너머로 좀 배운 게 다였죠. 그런데도 자신감만큼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집 얻으라고 보태주신 돈이 있는데 그걸 전세로 바꾸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 사업에 투자하자고 했죠. 저는 좀 염려스럽기도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믿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학가 근처에 꽤 큰 규모로 카페를 차렸어요.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유행은 지나도 두 바퀴는 더 지난 촌스러운 컨셉의 인테리어에 커피 맛도 그저 그런데 가격은 비싸고 친절하지도 않고 장사가 잘 될 턱이 있나요? 텅 빈 가게에서 비싼 원두만 하염없이 볶아대던 그 인간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월세는 밀리고 대출이자는 쌓여가서 2년 만에 빚만 남기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희는 그나마의 신혼집 전세금까지 빼서 그 빚을 메워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도와주신 돈인데 사업 투자한다고 홀라당, 또 그나마 남은 돈까지도 빚 청산한다고 홀라당.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외곽에 있는 좁은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크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반려동물용 스마트 장난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형님이랑 해본다면서요. 저는 남편을 말렸고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자신 있다면서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땠냐고요? 1년 반 만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스마트는 무슨 중국에서 들여온 조잡한 장난감에 앱 연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사나요? 창고에 가득 쌓인 그 쓸모도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들. 정말이지 그 인간을 거기다 파묻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반지하 원룸 같은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벽지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눅눅한 곰팡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저희 아이가 그때 4살 정도였는데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켜서 그 곰팡내 나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올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남편의 허황된 꿈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서은이는 무슨 잘못일까 싶어서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당신은 사업할 사람이 못 돼. 머리 쓰는 일 말고 그냥 성실하게 몸으로 뛰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우리한테 맞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서은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 저 어린애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건 안 돼. 곰팡이 때문에 기관지염을 달고 살잖아. 제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자기 꿈을 이해 못 해주냐 어쩌냐 그랬는데 제가 진심으로 울면서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이 말한 뭐 사모님 소리니 뭐니 다 필요 없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서은이 먹고 싶은 거 사줄 수 있게 그렇게만 살자. 어? 저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정신이 좀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 모습이 너무 처절했던 건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후 남편은 사업 타령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발벗고 나서서 남편의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러다가 대학 선배 언니 중 친했던 유나 언니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가 유명 가구 쇼룸 본사의 인사팀장으로 있거든요. 남편도 원래 영업직을 했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언니한테 연락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 일자리를 물어본다는 게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하지만 제 자존심보다 당장 월세와 생활비가 더 급했죠. 언니, 나 선이야. 잘 지냈어? 어머, 선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결국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제 남편이 저지른 일들과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사람 상대하는 거, 손님 응대하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 혹시 언니네 회사에 자리 같은 거 없을까?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언니뿐이야. 좀 도와주면 내가 언니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유나 언니도 처음엔 엄청 당황하고 난처해했죠. 선이야, 너 어쩌다가... 일단 울지 말고 들어봐. 우리 회사가 그래도 가구 쪽에선 대기업인데 사람 막 꽂아주고 그럴 수 있는 데는 아니야. 내가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판매직이라고 해도 인테리어나 디자인 전공자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너네 남편은 그렇진 않잖아.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준다 셈 치고 언니가 인사팀장이라며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할게. 제가 거의 전화기에 대고 빌다시피 매달리니까 언니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마지못해 그러더군요. 그러면 일단 이력서부터 보내봐. 마침 현장직에 결혼이 생기긴 했거든. 근데 장담은 못해. 면접은 네 남편 몫이야. 면접 기회는 한번 만들어 볼게.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괜찮아. 고마워, 언니. 기회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면접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힘이 없다고는 했어도 언니의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남편은 제 인맥과 처절한 구걸 덕분에 그 크고 번듯한 대형 가구 매장의 판매직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남편의 밥그릇을 찾아서 숟가락까지 쥐어준 거였죠.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는 직장 다니는 게 안 맞다고 사업 체질이라느니 어쩌느니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했음에도 툴툴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정말 힘들게 도와준 거니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뭐라고 했죠. 남편이 걱정되었는데 웬걸 그 일이 다행히도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랬던지 손님들한테 가구 배치, 인테리어 팁 등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겁니다. 여보, 나 천직을 찾은 것 같아. 전에 전자제품 매장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일해보니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재밌고 동료 직원들도 다 너무 좋아. 당신 말 듣고 여기 취업해서 다닌 거 참 잘한 것 같아. 이젠 정말 당신이랑 서은이 고생 안 시킬게. 나만 믿어. 남편이 회사를 곧잘 다니니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잘 됐다고, 이제야말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사업병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날리긴 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착실히 월급 받으며 산다고 하니 모든 게 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일했어요. 입사 1년 만에 우수사원이 되고 3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하고 또 5년 만에 플로어 매니저 자리까지 꿰찼거든요. 그러는 사이 월급도 꽤 오르고 회사에서 이달의 우수 매니저 같은 걸로 상도 잘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남편을 나락에서 건져내서 번듯하게 사람 구실하게 만들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긴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도 갔고요. 모든 게 다 제자리에서 잘 돌아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 문제가 겨우 괜찮아지니까 이 인간이 이번엔 다른 문제를 만들더군요. 바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랑 바람이 난 것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낌새가 부쩍 수상해지더라고요. 쇼룸 디스플레이 교체니 주말 특별 프로모션 준비니 하면서 퇴근 시간은 시도 때도 없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하고 땡 하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던 인간이 오늘은 팀원들이랑 스터디가 있다느니 매장 재고 정리를 핑계로 늦게 오거나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촉이 느껴지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우리 남편 매니저 됐다고 고생하는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제가 스킨십이라도 하려고 치면 아, 피곤해 하며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언젠가부터 샤워를 하고 나와서는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런 향수를 사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물어보니 자기는 판매하는 사람이니 이런 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은 정말 잠자는 순간에도 손에 꼭 쥐고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쓰레기를 잠깐 버리러 나갈 때도 들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인간이 갑자기 핸드폰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끼고 살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핸드폰 좀 줘봐 서은이 사진 보게라며 손만 뻗어도 아, 왜 하면서 화들짝 놀라며 감추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 당신 폰으로 찍은 서은이 사진 좀 보겠다는데. 사진 찍으면 내가 다 보내주잖아. 뭘 굳이 내 폰으로 본다는 거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하네? 핸드폰에 뭐 숨겨놨어? 숨기긴 뭘 숨겨. 회사 일이나 고객 정보 그런 거 들어있는 거지.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보려 그래. 라면서 폰을 철통같이 지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남편의 행동은 티날 정도로 수상하고 미심쩍었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그날이었습니다. 저희 서은이가 거실에서 아빠 핸드폰으로 유튜브 퀴즈를 보고 싶다며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놈이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조서은! 아빠 폰에 손대지 말랬지! 몇 번을 말해! 애가 너무 놀라서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너무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애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만화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그 인간이 울고 있는 서은이를 노려보면서 이러더군요. 회사 자료가 들어있다고 했잖아. 실수로 만졌다가 그런 거 날아가기라도 하면. 당신도 서은이도 절대 내 폰 만지지 마. 알았어?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있다라는 게요. 단순히 회사 자료가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죠.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발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본사 직원들까지 다 모이는 전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왔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는 거실 소파에 겉옷도 벗지 못한 채 대자로 뻗어 잠들었더군요. 그런데 그 곁에 그 인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죠. 비밀번호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쓰는 비번이 정해져 있었기에 쉽게 풀렸습니다. 떨리는 기분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에 떠있는 채팅방이 있더군요. 시연. 심장이 정말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연? 그 이름 옆에 붙어있는 하트. 그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난리 부르스더군요. 자기야, 어제 회식 마치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아. 그러게. 오늘이라도 볼까? 나야 좋지. 집에다가는 뭐라고 말하게? 일한다고 하면 되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간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 나 오늘 자기가 골라준 원피스 입고 갔는데 나 봤지? 아까 봤지. 뽀뽀 갈기고 싶은 거 참았다니까. 창고에서 좀 볼까? 우리 전처럼. 어머, 변태네. 걸리면 어쩌려고. 그 대화를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지가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더군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 지 옆을 지켜준 저에게 고작 돌려준 게 이따위 배신이라뇨. 사업 2번이나 말아먹고 제 전 재산까지 탕진했을 때도 저는 그래도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줬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자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인간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나 싶더군요. 그 바보 같은 믿음에 대한 대가가 결국 이 끔찍하고 더러운 배신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 고생한다며 홍삼이며 보약 먹이고 고객들 상대하는 직업이니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저는 싼 거 입어도 남편에겐 비싼 좋은 정장이며 셔츠를 사다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짓거리였는지 깨닫게 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남편을 공들여 광내고 떼빼주니 결국 그 내연녀한테 잘 보이고 다니는 꼴이었으니까요. 상대 여자는 박시연이라는 이름의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화에서 유추해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고 아이도 있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입사할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동안 매니저가 되고 박시연은 아직 대리인 걸 보니 능력은 그저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에 쳐들어가 남편과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이 일을 저의 친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럴 때 생각나는 건 가족이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언니도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형부의 외도를 겪고 이혼을 한 전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하게 안 알렸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아세요. 하지만 언니가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말했죠. 형부가 바람펴서 결국 헤어진 거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부가 그런 줄 몰랐다며 경악하던 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죠. 그리고는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라고요. 이혼할 거야? 아니면 덮고 살 거야? 그것부터 정해야 돼.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형부의 외도를 처음에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한 번은 실수일 거라 믿고 싶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덮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형부가 핸드폰만 만져도 심장이 내려앉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돼서 미쳐버리겠다는 거였죠.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약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잘못은 그 인간이 했는데 왜 내가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래서 이혼했어.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속은 시원하고 더 이상 힘들진 않더라. 경험자인 언니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언니를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그냥 덮고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준다 한들 그 후에도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게 될 게 뻔했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람핀 놈이 또 안 피겠나요? 저렇게 작정하고 저를 속인 인간인데요. 참 많은 생각과 눈물,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덮고 살 자신이 없었고 또 더불어 일 외에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제 돈까지 다 날려먹었던 그 원망이 덩달아 확 터져버렸거든요. 이혼은 결심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누구죠라고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바람피는 건데 이혼해주는 게 억울했던 거죠. 심지어 그 취업조차도 제가 도와준 건데요. 저는 이런 마음을 언니에게 고민 상담했습니다. 네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너네 형부랑 바람난 그년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거든. 머릿속으로는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난리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싶었어. 결국 그렇게 못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참 분통 터지고 한이 되는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는 너네 형부랑 헤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자 하나 물어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남의 가정은 이렇게 파탄내놓고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말이 되니? 저도 언니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가 됐든 언니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후회가 안 남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봐. 걔네 직장 가서 다 폭로하고 싹 다 뒤집어 엎고 싶어. 아주 개망신을 주고 싶어. 제 말에 언니가 잠시 말이 없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뒷감당은 어떻게 하라고. 드라마에서나 그런 게 가능하지. 실제로는 고소당할 게 뻔하고. 야, 뒷감당 생각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것들은 뒷감당 생각하고 그지랄 떨면서 바람 피우고 다녔겠냐? 저는 언니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혼도 할 거고 상간소송도 물론 걸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그것들, 제 남편 조경수와 내연녀 박시연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인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이나마 더 억울하고 덜 한스러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워드 파일을 열어 큰 폰트 크기로 적었습니다. 조경수 매니저, 박시연 대리, 이들의 역겨운 사내불륜을 고발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둘이서 자기야 보고 싶다, 창고에서 어쩌고 등등 그것들이 나눈 더럽고 은밀한 대화들과 주고받은 사진까지 한 장의 종이 앞뒤에 빽빽하게 넣었죠. 언니, 이 정도면 되겠지? 좋아. 이 년놈들 이 전단지 보고 뭐라고 변명할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 A4 용지 경고문을 자그마치 100장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가구점으로 언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가장 붐비는 주말, 그것도 피크 시간을 노렸죠. 남편은 2층 리빙 코너에서 상담이 쭉 잡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냈기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가구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이 흥분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디 두고 보자 싶은 이갈리는 분노도 함께요. 보니까 저 멀리 2층 리빙 코너에서 제 남편 조경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함께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갑자기 찾아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처형까지? 당신 보러 왔어. 그리고 박시연도. 제 입에서 박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남편은 몹시 놀라더라고요. 어? 저는 일부러 크게 외쳤습니다. 박시연은 어딨어? 내 남편이랑 붙어먹은 박시연은 어딨냐고!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사람들은 다 쳐다봤고 남편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러냐고 저를 말리려는 겁니다. 언니, 지금이야!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그 순간 저희 언니는 공중으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제가 뽑아온 100장의 전단지는 그 가구점의 천장에서 뿌려지게 되었죠. 박시연은 어디 있냐고. 아, 저기 있네. 당신이 박시연이지. 내 남편하고 놀아나고. 이 매장 창고에서도 뒹굴었다며. 니들이 짐승이야? 쇼룸에 있던 그 수많은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경악을 하며 여기저기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서 읽어보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미쳤나봐. 저 남자 저 여자래. 이게 무슨 일이야 등등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직원이 달려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업무 방해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있다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미쳤느냐고 거의 울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나 미쳤다. 너 여기 취업시키려고 갖은 노력 다 했는데 기껏 취업해서 한다는 게 유부녀랑 놀아나는 거니? 야, 박시연 너도 이리 와.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 당장 나가! 남편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저희 언니는 그런 남편을 밀치며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다 손을 대냐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가구 쇼룸장은 저희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구경했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이 광경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발 나가서 얘기하시라며 저와 언니를 잡아당겼고 언니는 그 와중에 손을 뿌리치고 멀리서 도망가려는 박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네가 박시연이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면서 이러고 싶니? 이 추잡스러운 년아? 박시연은 얼굴을 가리며 자기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는지 언니도 결국은 놓쳤습니다. 남편은 저희 언니에게 달려가서 나가라고 밀치고 소리를 질렀죠. 저희 언니도 악을 지르며 남편을 밀쳤습니다.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못 올 때 맞냐 이 개자식아. 나가라고 당장.
다른 직원에게 잡혀있던 저도 뿌리치고 그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배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중에서 날아오르듯이 체중을 실어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제 싸대기를 정통으로 맞고는 바닥에 나자빠지기까지 했어요.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사업 말아먹고 내 돈까지 말아먹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 직장까지 구해서 취업시켜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바람이나 피워? 와이프 속이고 바람 폈을 때 이럴 줄 몰랐어? 신나서 불륜질할 때는 이런 꼴 당할 거 몰랐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바닥에 쓰러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쯤 매장 총괄점장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고 언니와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손을 뿌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나갈 때 보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씩씩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저를 부축해서 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언니 차에 올라탔는데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언니는 잘했다고 저것들 아주 개망신 제대로 당한 거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결국 저질렀구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도 되긴 했지만 후회보다는 후련한 게 더 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겼고 서언이를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며 일단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가 났죠. 저는 할 말 없고 이혼이랑 상간소송 할 거니까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여파가 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자리를 알아봐준 유나 언니에게 전화해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언니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언니에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 사정을 털어놓으니 언니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유나 언니가 얘기해준 본사 측에서 내린 결정은 놀라웠습니다. 동료끼리 직장 내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매장에서까지 추잡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들 제품과 브랜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동이라면서 아예 징계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주 꼬시더라고요. 물론 그 내연녀 박시연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했지만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개망신을 당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대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건 저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곧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여자가 받은 징계 해고는 제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 여자 본인의 불륜 행위에 따른 근무 태만과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바람 피우느라 일 똑바로 안 하고 회사 망신시켜서 잘린 거다 그거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폭로를 한 건 제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과 위자료를 합쳐 1,000만 원 정도를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고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500만 원 위자료 받고 깽값으로 1,000만 원 돌려준 셈이죠. 제 전남편 조경수 역시 저에게도 위자료를 뱉어냈고 퇴직금도 징계 해고라 거의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내연녀의 남편 역시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기에 그 내연녀 남편에게도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고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시원하게 잘 끝난 것 같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그 여자도 저를 고소한 거다 보니 경찰서도 들락날락거리고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도 꽤나 아팠죠.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기에 제 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뻔뻔하게 이혼당하면서도 일을 이렇게 만든 건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박시연이랑 놀아났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망친 인생이면서 저한테 끝까지 원망을 하는 걸 보니 저 답도 없는 인간을 내가 데리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생각 없고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제 딸 서은이 예쁘고 바르게 잘 키우면서 저와 제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준 그 깽값 1,000만 원이 제 한을 푸는 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 후 이중적인 시어머니에게 뒤통수를 맞고 결혼 생활을 끝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저와의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정에 좀 무심한 편이기도 했죠. 제가 뭘 하든 아이들이 어떻게 크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저 자기 인생만 사는 이기적인 남자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정다감하진 않아도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기에 무난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셨는데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렵고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냥 편한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더더욱 그랬는데 아마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생전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많이 썩히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즈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술 기운에 자기 집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시는 분이었는데 대개는 밖으로 좀 돌다가 다시 집으로 오긴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랑은 꽤나 심각한 사이였는지 본처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아예 집을 나가서 2달 동안 안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래는 냅두는데 이번에는 심각하구나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셨고 결국 그 상간녀가 누군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내셨대요. 그러다가 그 상간녀가 시장의 이불집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는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나와 개 패듯이 팼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풍채도 좋고 힘도 엄청 세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상간녀를 잡으러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가셨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자기 엄마가 눈이 뒤집혀서 상간녀를 죽도록 패는 걸 보고 어린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라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어머님은 그 상간녀더러 경고를 했대요. 내 남편 집으로 안 돌려보내면 너네 집에 불 지를 거고 너랑 네 가족도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고 했죠. 그 뒤로 시아버지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남편의 충격은 커서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남편은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며 마치 어제의 일처럼 몸서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나 어릴 때 그 꼴 보고 절대 아빠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바람 피면 진짜 끔찍하겠구나 싶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전해들은 그 이야기가 꽤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고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졌죠. 어떤 여자가 남편의 배신 앞에서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처자식 두고 바람 피워댄 아버님 잘못인 거지 상간녀한테 분풀이한 어머님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나요? 하지만 동시에 참 불같은 분이시구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 성격이 좀 무서우시겠구나 싶어서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제 생각과 달리 점잖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평소 성격은 차분한 쪽에 가까우셨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본인이 화가 나면 그 불같은 성미를 못 참으시긴 하더라고요. 한 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고 다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면서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는 평소엔 잔잔하지만 한 번씩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되는 불같은 성정이 있으셨고 또 한 번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보는 무서운 집요함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물처럼 거스르지 말고 튀지 말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거죠. 시어머니가 보통 성격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결혼한 건 남편 성격이 우직하고 성실해서 배우잣감으로는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바람 피울 걱정은 없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적 눈앞에서 상간녀가 얻어맞는 걸 목격했고 그 장면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사람이고요. 그 끔찍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족쇄가 되어 남편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을 테니 바람을 피거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썩히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꼭 그러라는 법도 없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신우의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에게는 사위죠. 그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심해부는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업 수완이 좋은지 돈을 아주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도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고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심해부가 바람을 피웠고 신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신우는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렸는데 이혼은 절대 할 생각 없다고. 그런데 계속 그년하고 몰래 만날 것 같아서 속이 문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아와 울고불고 했고 저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죠. 당연히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셨죠. 본인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딸까지 똑같은 일을 겪는다 생각하니 눈이 뒤집히신 겁니다. 걱정 마라 수키야. 그깟 계집애 때문에 네가 왜 눈물을 흘려. 이럴 땐 다 방법이 있어. 그 상간녀를 족쳐서 두 번 다시 네 서방 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제일 효과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우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느냐고 하셨죠. 신우는 대강 안다고 했어요. 어느 옷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좀 해달라고요. 신우도 1년 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한번 내고 나서 그 후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운전해서 그 여자 옷가게로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저까지 엉겁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괜히 제가 더 긴장이 되고 겁이 나더라고요. 신우가 말한 옷가게로 운전해서 가는 와중 시어머니는 뒤에서 바람 피우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읊조리시는 거예요. 그 분노 섞인 읊조림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외도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갖고 계시는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옷가게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우랑 먼저 들어갈 테니 주차하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근방에 겨우 주차를 하고 옷가게로 갔는데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심해부와 바람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정말 개 패듯이 패기 시작했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때리는데 거기 옷가게에 있는 남자 사장이 말려도 택도 안 됐습니다. 상간녀는 코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사장은 112 신고하고 있고 눈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처맞고 있는 걸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과거 중학생 때의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저더러 차 어디 됐냐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다시 차로가 탔는데 손이 떨려서 운전이 안 될 지경이었죠. 뒤에서 신우는 속 시원하다고, 근데 전현이 폭행으로 신고하면 어쩌냐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에 대한 별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핫풀이 하듯이 때린 거지 별다른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피떡이 된 상간녀가 고소한다 어쩐다 시끄러워졌습니다. 심해부도 상간녀가 피떡이 되게 맞은 걸 알았는데 어쨌든 신우랑 이혼은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게다가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상간녀에게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했고요. 상간녀를 피떡 만든 일로 오히려 정 떨어져서 이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도 있고 본인 이미지도 있다 보니 상간녀를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일로 어머님은 그것 보라면서 상간녀 족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며 크게 식겁을 했어요. 어머님 진짜 무섭구나. 눈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든든함도 생기는 겁니다. 아, 어머님이 가족 일에는 저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시는구나. 끝장을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런 사람이 적이 되면 무서운데 내 편이면 든든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 어머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 제 결혼 생활도 15년이 지났죠. 어머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성격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맘때 남편에 대한 제 믿음, 아니 제 위태로운 예상이 처참하게 빗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그토록 바람을 혐오한다며 제 앞에서 몸서리치던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펼쳐봤는데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 썼대 생각하며 봤더니 금은빵 같은 겁니다. 인터넷으로 상호명을 쳐보니 금은빵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여기서 100만 원 상당의 무언가를 산 겁니다. 그런데 날짜는 제법 지나 있었는데 저는 남편에게 받은 게 없거든요. 그 순간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설마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수소문 끝에 심부름센터를 이용해서 남편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진짜 바람을 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대는 이혼녀였고 남편 친구의 아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최소 1년 이상 된 관계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고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한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바람 같은 건 안 핀다고 맹세했던 인간이 버젓이 제 뒤에서 불륜을, 그것도 1년 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티도 안 내고요. 배신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남편에게 당장 따지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결정을 내리는 게 먼저였죠. 그러면서 저는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퀭한 얼굴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용서하기 힘들다, 이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덮어주고 산다 한들 이미 신뢰가 파탄이 났기에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시댁 제사 준비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하루 전에 가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제사 준비에 갈 마음까진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다던데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파서 제사 준비하는 것도 안 와? 이걸 누가 다 하라고? 어머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어머님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실 거다. 누구보다 바람 피우는 인간을 증오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요, 어머니. 성우 씨, 바람 피워요. 뭐라고? 제가 지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우리 성호가? 말도 안 된다. 너 그거 확실한 거야? 예, 확실한 겁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증오하던 행동을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사람 써서요. 설마 했는데 진짜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1년 넘었대요. 성호도 다 알아?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려서요. 저는 어머님이 성우 걔가 미쳤나 보다. 지네 애비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느냐며 제정신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 속이고 1년 넘게 다른 여자 만났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덮고 지내요? 너 잘 생각해라. 애들 아빠 없이 살게 하려고 그래? 너만 생각해? 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게다가 너 지금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 아니야. 솔직히 이혼하면 별 수 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너 화난다고 덜컥 이혼해버리면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말아. 남자들 다 한 번씩 바람 핀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들쑤셔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제 목소리가 민망해질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시나요? 아버님과 바람 폈던 상간녀도 사위와 바람난 상간녀도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족쳤던 분이 어째서 당신 아들의 문제에는 남자들 다 한 번씩은 바람핀다. 애들 생각해서 일 키우지 말고 넘어가라라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가씨 때는 그 여자 머리채 잡고 그렇게 난리를 치셨으면서 왜 제 일에는 참고 살라고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시더군요. 수키는 내 딸이잖니. 네가 내 딸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마치 신우 일처럼 어머님이 분노해주고 길길이 날뛰어주고 또 그 상간녀 어디 있느냐고 화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어머님에게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일 뿐이었구나. 며느리는 결코 가족이 아니구나. 결국 이런 일에서는 남남이구나. 그 짧은 순간 뼈저리게 느낀 거죠.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허탈감만 차올랐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혼해야겠네요. 참나, 너 이혼하면 뭐 별 수 있을 줄 알아?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너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다.
막말로 우리 성호 너랑 헤어지고 그 만난다는 여자랑 재혼이라도 덜컥하면 너만 손해 아니야? 너 헤어진다고 뭐 별 수 있느냐고. 어머님 별 수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이에요. 뭐라고? 어디 두고 보세요. 저는 그 길로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속을 삭히려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시간 정도 겨우 진정을 시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어머님과 통화를 한 모양이었죠.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들었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이름 손정이지. 이혼 여고. 당시랑 1년 넘었다던데. 생활비도 주고 가방도 사주고 목걸이도 사주고. 아니, 그게...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거든. 어머님하고 통화해보니까 정신이 확 드네. 톡 까놓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 안 할까 싶기도 했거든. 어머님이 서방님 상간녀한테 했듯이 손정이 찾아가서 잡돌이 한번 해주면 내 속이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네? 남자들 바람 다 피우니까 용서해주라고. 그래서 본인은 용서하셔서 시장바닥에서 상간녀 머리채 잡았어? 사이 상간녀를 피떡이 되게 때렸어? 어머님 몰랐는데 참 관용이 넘치는 분이었네. 나보고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라는 걸 보니. 아니, 저기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신 입으로 말하시더라. 네가 내 딸이냐고. 딸이랑 며느리랑 같느냐고. 그 말 맞아. 나 딸 아니야. 자식도 아닌데 내가 큰 착각을 했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자식도 아닌데 왜 어머님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댁에 들어간 내 전세자금 당장 돌려내. 아, 여보!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그 전세자금도 내놔. 그리고 나 당신하고 그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어머님 말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네. 사실 저는 어머님 말 맞다나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투자를 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경제신문도 읽고 주식 공부도 해가면서요. 그러다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었고 그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돈은 꽤 큰 액수가 되었죠. 물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 제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사업이 어렵다는 고서방의 말에 시누이가 울며불며 급전을 어머님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 사위의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누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딸네 집에서는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큰 소리 탕탕 치면서 따로 어머님이 사실 전세를 구해준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남편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주식으로 번 돈을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었죠. 남편은 장남 체면이 있으니 어머님에게 말은 하지 말자고 했고 저도 굳이 제가 주식한다는 걸 사방팔방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의 그 가짜는 자존심도 세워줄 겸 아무 말 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은 제 돈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과의 통화로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면서도 속으로 삭히고 참아가다가 저희 시어머니 같은 뒤틀린 괴물이 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그 여자랑 정리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제 마음은 다친 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색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여자는 심각하게 처맞았고 개망신까지 톡톡히 당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곤죽이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 속 시원하냐고 이혼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저는 남편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거고 그 여자한테도 받을 거 받아내고 끝낼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그 여자를 때려달라느니 복수해달라느니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네가 수키네 상간녀한테 했던 것처럼 왜 안 해주냐며. 그래서 어머님이 답변 주셨잖아요. 너는 딸도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받아들였고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서 그 여자 때린 걸 왜 저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분노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화가 나셨으면 당신 아들 머리채부터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늘 만만한 여자들 머리채만 잡으세요? 진짜 비겁하세요. 뭐야? 어머님 뭘 하시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거니까 전세 빼시고 앞으로는 아범이랑 같이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단호한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어머님은 그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상해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로 고소했고 시어머니는 징역형을 받을 뻔한 것을 겨우 선처를 구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끝을 냈고 제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재산 분할한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어머님과 둘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면 그 상간녀 새며느리로 얻어서 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새며느리는커녕 벌금 물고 아들 뒤치다꺼리하며 사시게 된 거죠. 바람을 핀 당신의 남편에게도 사위에게도 또 자신의 아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그 상대 여자들에게만 분풀이를 했던 어머님. 어찌 보면 참 비겁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선택적 분노가 며느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도 어이없고 우습네요. 저는 그런 폭행 없이 그저 법으로만 받을 거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꼭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복수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불륜을 지켜보며 그토록 불륜을 혐오하던 남편. 하지만 그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벌였죠. 남편의 일을 묵인하고 덮어줬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에 대한 불신 때문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선 저에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